예, 그럼 다음 연사분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다음 연사분은 부산대 기계공학과 부임하신 안송희 교수님이시고요. 간단하게 잘 아시지만 이미 그 본인 소개하고 전체적인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공통 질문들하고 질문들 받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올해 9월부터 부임하게 된 안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보내주셔가지고 좀 봤는데요. 이미 다양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신 선배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후배님들과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좀 최대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과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했고요. 학부 08학번 그리고 석사 1, 2학번 출신입니다. 여기 석사는 여기 계신 신현정 교수님 연구실에서 했고요. 아까 김정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계공학과 학부생 시절에 북과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런 행사를 좀 주관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에 초대가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를 졸업한 후에는 조지아텍 기계과에서 박사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박사를 졸업하고 미네소타 대학교의 기계공학과에서 포닥을 하고 올해 9월부터 이제 부산대 기계과에 와서 조교수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을 그러면 제가 받아서 거기에 답을 드리면 될까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랑 또 비슷한 질문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졸업을 하시고 그 유학의 길을 어떠하게 떠나게 되셨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저는 제가 일단 기획과를 진학하게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학교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생명공학 쪽의 연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을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저는 기획과 학과 설명회를 갔다가 신현정 교수님 연구 소개를 듣고 이제 기획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쪽 연구를 제가 계속 하고 싶었는데 미국에서는 좀 더 이런 연구를 아직 벌써 많이 하고 있는 걸 봐서 좀 더 가서 시야를 넓히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박사 유학을 목표로 신현정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어떤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마이크로 공학 기술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인체 내의 조직을 모사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질병 연구나 약물 테스트에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 이제 우리 조직들에서도 이제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도 다양한 기계적인 자극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들도 제가 모사를 하면서 실제 우리 인체 내의 그 조직 환경과 비슷하게 이렇게 모사를 해주면서 질병 상황도 모사하고 뭐 정상적인 상황도 모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긋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가장 비슷한 최근에 진로를 나간 분이셔가지고 드리는 질문인데 네. 요즘 기계공학이 취업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학생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기계공학과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생각은 딱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또 이제 앞서 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계공학은 모든 분야에 필요한 학문이고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는 분야여서 그 방향만 여러분이 잘 찾으시면 저는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기획과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는 거는 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드리는 질문인데 그 대학원이나 이렇게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펙이 필요한지 대학에서 어떤 준비를 주로 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스펙 외에 또 뭐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영어 점수, 영어 성적이 필요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토플이나 GRE 이런 점수를 당연히 잘 받으셔야 하고요. 뭐 연구 실적도 있으시면은 당연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연구 분야도 본인이 잘 찾아서 그 맞는 분야로 지원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 연구 계획서 이런 걸 쓰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질문도 있었는데, 잠시라도 해외로 나가시게 된 계기와 그 대학을 선택해서 지원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박사를 조지아텍으로 가게 된 거는 그때 이제 조지아텍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기획과가. 그래서 점점 잘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보였고, 그리고 사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를 또 보고 가는 것도 컸고요.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을 미네소타로 간 이유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 연구 분야를 보고 갔어요. 제가 박사 과정 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인체 조직을 모사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게 기계과이지만 점점 바이오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약간 기계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가지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서 좀 더 기획과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 바이오 주제지만 좀 더 기획과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실들을 많이 찾다가 그 연구실을 찾아서 미네소타로 박사후 연구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이건 제가 예전부터 꼭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카이스트를 다니면서부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라에서 이제 뭐 장학금이라던가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네, 학생들에게 제가 좋은 교육자가 되거나 또 좋은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도 또 교수를 꿈꾸고 있는 학우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가 되기 위한 또 준비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여기 계신 다른 교수님들도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연구 분야를 잘 찾으셔야 하고요. 앞으로 유망한 연구 분야 그런 쪽을 잘 찾아서 또는 전통적인 분야도 항상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통 기계 분야도 당연히
좋고요. 연구 분야, 그리고 본인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본인에게 잘 맞는, 본인 재밌는 연구 분야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 분야를, 이렇게 그 연구를 하시면서 당연히 연구 실적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하는 그 연구의 주요 논문이 가장 하나의 주요 논문을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외에도 주변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나오는 추가적인 논문들도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당연히 기본적인 스펙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거로는 이제 교수가 된 이후에는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인 연구자가 된 후에 본인의 연구 계획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박사 과정을 할 때 가끔 연구하다가 좀 이렇게 지치거나 좀 쉬고 싶을 때 혼자서 상상을 했어요. 나중에 내 연구실이 생기면, 내 실험실이 생기면 어떻게 꾸미지? 어떤 장비를 사지? 어떤 장비를 어디에 어떻게 두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미래에 할 연구 계획을 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 나가시면 나중에 지원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읽어드리면 교수님의 연구실 홈페이지에 리서치 에리아로 3D 프린팅 오브 바이오일렉트로닉스 분야가 있었는데 해당 연구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올랐습니다. 네, 제가 박사후 연구원을 하면서 했던 연구인데요. 저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바이오 쪽을 좀 많이 했었는데 후다 때는 그 생체 전기 장치를 3D 프린팅으로 뽑아내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포토다이오드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가닉 포토다이오드를 만들어서 이 올가닉 포토다이오드 응용으로 나중에 우리 인공 망막을 만드는 그런 쪽을 바라보고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망막이 하는 역할이 시각 정보를,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여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망막이 손상된 분들은 당연히 시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이제 시각을 재생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뽑아낸 유기 광 다이오드, 올가닉 포토 다이오드를 그 망막에 이식을 해주면 그런 망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바라보고 연구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또 비슷하게 3D 프린팅으로 OLED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 응용하는 쪽으로 UV 센서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노출되는 그 자외선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그런 연구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 한 분이 직접 질문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한테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이 두 개가 있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이제 융합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학부 때 전공하지 않은 다른 과목의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사 과정을 갔을 때 기획과이지만 바이오 인지니어링 프로그램에 소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석사 때도 그랬고요. 기획과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배울 수 없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의공학이나 생명공학 쪽의 과목들을 제가 그 과에 가서 수강을 했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그리고 그 외에 뭐 책을 읽거나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 책 읽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거는 그 타과에 가서 수업을 들어서 배우는 거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석사를 이제 카이스트에서 하시고 박사를 유학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석사만 하고 유학을 가겠다 하면은 지도 교수님께서 말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보통은 박사까지 하고 가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석사만 하고 가는 게 가능한지
뭐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답하면 안 석사제 될까요?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답할게요. 제가 안송이 교수, 지도 교수였던 신현정입니다. 송이는 안녕하십니까. 사실 네, 처음에 진학할 때부터 유학을 얘기를 저한테 처음부터 했었고요. 학부 때부터 사실 유학을 되게 가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좀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부 연구할 때부터 논문에도 참여하도록 했고, 그래서 석사를 약간 박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활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지도교수하고 미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송이는 저하고 얘기를 잘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좋은 학생이 가니까 되게 섭섭하니까 안 갔으면 하고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한 거예요. 빨리 보내서 내 제자로 이렇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몸에 사리가 끼면서 이렇게 참았죠. 그래서 잘 어쨌든 성공해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 버전을 들어볼게요. 네, 네, 방금 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원래부터 유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 석사를 진학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물론 석사를 다니다가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유학을 항상 가고 싶었는데 또 석사를 사실은 한국에서 또 하고자 하는 생각이 반대로 있었던 게 한국에서 또 연구실 경험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그 연구실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교수님께서 아쉬워하시고 민폐일 수도 있지만 잘 이해를 해주신 덕분에 그렇게 네,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더 질문 없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채팅방에 올라온 다른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하신 만큼 카이스트 학생들이 해외 대학 학생 혹은 연구자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학생들과 비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훨씬 열심히 합니다. 일단 당연히 다들 되게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일단 제가 처음에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느꼈던 거는 제가 처음에 박사를 딱 진학했을 때 첫날에 저녁을 먹고 어느 때처럼 저녁을 먹고 출근을 했었는데 2차 출근을 했었는데 연구실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라고 내가 바뀌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나는 계속 저녁을 먹고 계속 와야겠다. 나 혼자라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던 이유는 저 연구실에 저 혼자 한국인이었고요. 처음에. 다른 친구들을 봐도 다른 이제 카이스트 출신 친구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 이렇게 다 저녁 먹고 다 같이 연구실로 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외국에 나가신 거에 되게 궁금한 게 많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외국에 포닥 나가실 때 연구실 혹은 컨택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 올랐습니다. 일단 저는 그 연구실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융합 분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바이오 쪽을 많이 배우면서 그래도 나는 기계과 출신인데 좀 더 기계과 아이덴티티를 지켜야지 하는 생각으로 좀 더 기계과 쪽에서 바이오 연구를 한 연구실을 위주로 찾다 보니까 처음에 연구 분야를 위주로 찾아서 추리게 됐었고요. 그리고 컨택을 할 때는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이메일로 컨택을 하지만 그 외에도 제가 했던 방법은 학회를 갈 때 저는 제 CV를 CV를 뽑아가고 그 외에 제 연구 주제를 이렇게
PPT로 한 3장 정도로 추려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프린트도 해가고 아이패드도 가져가서 관심 있는 연구실 그 지도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직접 연구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예를 들면 건강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건강은 항상 챙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연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 하면 일단 당연히 가서 소통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당연히 영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연구실 동료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려면 영어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갖춰야 할 그 조건이나 자질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 질문이 다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사님 감사합니다. 예.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서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받고요. 없으면 안송희 교수님 마지막으로 학생 후배분들께 조언해 주실 말씀 듣고 오늘 세션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기회로 추가 질문 있으신 학생 있으신가요?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학생들은 특별히 더 질문할 부분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안성희 교수님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학부 때 국가대 활동을 하면서 여러 학과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계셨던 교수님들도 여기 자리하고 계셔서 김정 교수님, 박인규 교수님, 신현정 교수님도 여기 계신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면사로 참여하게 돼서 되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느라 되게 바쁘고 힘드실 텐데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교류가 없다 보니 더 고립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힘드실 텐데 저는 지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학과 활동 재밌게 했던 거인 것 같아요. 요즘도 그 학과 동기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서로 꼭 즐겁게 여러 활동이 많을 텐데 뭐 과 내에서 뭐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음악 생활도 같이 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뭐 문화생활 여러 같이 즐기러도 가고 그런 것도 충분히 즐기시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 학생분들하고 교수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60명 정도 학생들 왔는데 그 구글 폼으로 받아보니까 계속 한 비슷한 정도의 접속 인원들이 날짜를 바꿔가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시간 있으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 이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성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